1번 문제는 상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상관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냅니다. 똑같은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에 대한 문제는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완벽해서 일치하는 경우 상관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 플러스 1은 정적 상관이라 하거든요. 마이너스 1은 부적 상관이라고 해요. 부적 상관이라 하는데 피어슨 상관계수 감마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이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다른 방향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건 뭘까요? 0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값 사이에 0이 있어요. 그러면 이 0은 바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다른 변인도 한 단위가 증가하면 두 변인 간의 상관은 플러스 1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인을 A, B라고 해볼게요.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면은 정적 상관이 되는데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 여기도 한 단위가 증가됐잖아요. 정비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벽하게 일치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럴 때는 플러스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지문.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인 사이의 곡선적인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한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곡선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비례적인 요소가 있다.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직선적인 부분은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y는 x 플러스 1이나 이런 값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정적 상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적 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인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의 방향과 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변인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라고 했어요. 무관하게가 힌트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진다. 상관이 없는 게 무관한 거잖아요. 무관하게 다른 변인이 변한다면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겠죠. 제가 0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무관하다면 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마 이퀄 마이너스 0. 예를 들어서 7, 2, 4, 2. 그 다음에 감마 이퀄 0.0012. 그 다음에 감마 이퀄 플러스 0.891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부적 상관.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적 상관에 가깝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곡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선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저는 문제마다 여러분들 해설 옆에 놓고 계셔요. 문제마다 나와 있는 실력 따지기나 심화학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가 지금 여기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이론 강의는 있지만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이론 강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심학습을 폈죠, 여러분.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었던 거고요. 두 변수 간의 상관을 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두 변수가 등간 촉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피어슨 상관계수 이렇게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순위척도 하면은 우리가 이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위척도 하면은 보통 이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등간척도 이상을 연속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형, 그 다음에 가로 연속형, 두 변수가 연속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가 직선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직선적인 관계 말씀드렸어요. 양이 있고 강도는 이제 기울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행과 열의 분산이 비슷해야 된다. 이거를 등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례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상관성을 볼 때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이 사례수가 좀 많아야 좋겠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감마라고 표시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고요. 이 R제곱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력이라 하는데요. 이 R제곱을 결정계수라고 하거든요. 결정계수. 이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대문자 R제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결정계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 아무래도 이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음수값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1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써드릴까요? R제곱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R제곱은 X와 Y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 플러스 1. 앞에서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상관이 없으면 0이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일치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요.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요. 뭐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설명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관계수는 루트 R제곱이 돼요. 상관계수는 루트 R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제곱 값을 알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상관계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표준편차의 곱, 그러니까 이 변수와 이 변수의 표준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곱분의 공분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피어만 등이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피어만 상관계수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등위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죠. 이 등위 상관계수는 쉽게 말하면 순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만 상관계수, 밑에 보시면 서열척도라는 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요. 서열척도가 바로 순위척도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서열척도인 경우 자료의 값 대신에 순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상관계수다. 데이터를 작은 것에서부터 쭉 차례로 순위를 매겨서 서열 순서로 바꾼 뒤 그 다음에 순위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앞에 등간척도 이상이다가 바로 피어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열척도이기 때문에 이분형이 되는 거예요. 이분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등간성이 의문시되거나 변수들의 점수가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피어슨 상관계수보다는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서열 변수니까 연속형이 아니라 이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형. 이분형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요. 값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대해서 상관계수 값을 구하기 때문에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모수적 방법이 우리가 이제 서열 변수 같은 경우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등간 이상은 우리가 보통 모수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피어만 등위 상관계수는 피어슨 정류 상관계수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101장에서 우수작을 뽑기 위해서 교사들이 작품 간의 서열을 매겼어요. 자, 서열의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정률 상관계수로 구할 수는 없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내야 된다. 교사 간의 상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등위 상관계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위 상관계수는 로우를 표시합니다. 로우. 자, 여기 피어슨 상관계수는 감마였잖아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로우인데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로우의 표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변수의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한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피어슨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연속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변수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값을 갖는데 순위를 보는 거예요.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순위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위와 연관성 있는 것은 스피어만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켄달의 타우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가장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이 켄달의 타우와 연관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20번 문제에서 풀 건데요. 서열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상관을 구한다. 그러면 켄달의 타우는 스피어만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세 번째 보면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비모수적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스피어만의 등이 이분형이니까 이거는 비모수적 방법. 되게 이제 비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적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비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적을 때, 사례수가 적은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많이 쓰고요. 사례수가 적절하다.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사례수가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켄달의 타우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노트를 할게요. 20번 문제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켄달의 타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모수적 방법이에요. 비모수적 방법이어서 사례수가 적어요. 사례수가 적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순위를 따르는데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순위에 여러 가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자, 같은 순위에 여러 가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걸 이제 동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점 처리 방법을 써요. 동점 처리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 스피어만과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켄달의 타우를 찍으셔야 돼요. 스피어만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2번에 별표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켄달의 타우의 A, 켄달의 타우의 B, 켄달의 타우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점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변수 모두 명목 변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와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어슨의 파이. 우리가 보통 파이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파이 상관계수. 두 변수가 명목 변수니까 이것도 이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A를 봐보세요. 2번에 A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의 견해, 찬성 반대, 이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 남녀, 이렇게 이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는 이분형, 그 다음에 이분형. 이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분형 앞에서 순위척도, 서열척도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서열척도예요. 여기는 서열척도라고요. 여기도 서열척도고, 여기서 순위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서열척도예요. 이것도 서열척도인데, 여기는 뭐예요? 명목척도예요. 여기 두 가지 다 명목척도가 되는 거예요. 명목척도로 2분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 뭐 자연스러운 양분 상태란 말이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분형이고 이분형인데 이게 명목 변수야, 명명 변수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상관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점이연 상관계수가 있습니다.